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고바이오 랩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도 판상형 건선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조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중등도 이제 판상형 건성 환자에 대한 이제 그 후보 물질이죠. 후보 물질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평가를 했는데, 탑라인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완주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이제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그 승인 가능성이 좀 기대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이 불확실성이 나오면 삼상을 진행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상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람한테 하지만은 그 규모가 적고 삼상에서는 그 규모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존재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지금 이제 결국은 그 향후에 이제 임상실험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임상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바이오 업종, 바이오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임상이라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상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넓힌 삼상에서 이제 원치 않는 결과를, 이제 원하는 결과를 도출을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상부터 이런 이게 이슈가 생겼다는 것이 삼상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좀 발생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라고 하면요. 일단 이제 면역이나 대사질환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글로벌 특허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등록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말인 즉슨 이제 이번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제 결과를 받긴 했지만요. 고바이오랩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만한 특허죠. 그런 재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한 내용 중에 하나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은 또 이제 아까 앞에서 소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부각받는 바이오 기업들도 생길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 전체적으로 분풍이 불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고바이오랩에 대해서는 당장은 좋지 않다. 그렇지만 업종 자체는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바이오랩 당장은 좋지 않지만 업종 자체는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주가 양상을 살펴본다면 10월 말쯤에 지금 저점이 다진 이후에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또 횡보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버티자고 해서 이 종목이 좋으니까 무조건 들고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는 관점에서 기다려볼 수 있다로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는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가 자체가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 13,000원 정도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 주가가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8,000원대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이제 박스권 조정들이 존재를 하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한 8,000원 정도면 이 종목이 현재 조정받을 수 있는 조정폭에서는 충분히 횡보를 받고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00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임상 이제 시험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이상 성공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리스크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6,900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만들었던 바닥 가격이 6,99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많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더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9,200원 드리겠습니다. 9,2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11월 17일에 보면, 그 고바이오랩이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그 121선 터치하고 이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종목은 위쪽에 매물이 121선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짧게 9,200원, 121선 기준으로 목표가 잡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고바이오 랩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본다면 지금 저점 부근인 10월 27일 저점 부근이었던 6,900원의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1선에 해당하는 9,2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개인 레이블을 차리게 되면서 그룹 존속에 대한 불안감이 재점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룹 활동을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그 개인 활동만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베이비 몬스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블랙핑크의 제니,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가 그 멤버 전원이 이제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YG엔터가 시세가 크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그중 멤버 한 명인 제니 같은 경우가 개인 SNS를 통해서 독립 레이블을 설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독립 레이블에서는 솔로 활동, YG에서는 이제 그룹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남았을 때 브랜드 가치라든지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니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제 독립 레이블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YG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기대치보다는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애초에 YG엔터가 그 YG엔터에 대한 주가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전원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원 재계약이 안 된다기보다 또 일부만 이제 계약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좀 기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전원이 재계약했다는 것 자체에 조금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룹 활동과 관련해서만큼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만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결국 YG가 가지고 있는 저력,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건데요. 그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게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될 겁니다. 베이비 몬스터 백업이라고 하는 신곡을 발표를 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사전에 쌓아놨던 글로벌 팬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가 이제 밝혀졌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블랙핑크 이후에 세대 교체 국면에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싱글, 그다음에 정규 앨범까지도 베이비 몬스터가 준비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블랙핑크의 개인 활동에 대한 공백은 어느 정도 메꿔가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주가 양상을 살펴본다면 재계약 이슈가 나온 당일에 좀 장대 양봉을 형성했다가 그 뒤로 좀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버티자 의견을 드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가가 이제 충분히 조정받았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가격대 정도로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YG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발표된 날 그 초가 부근하고 근처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버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49,950원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4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8,000원이라는 가격은요, 뭐 YG엔터가 블랙핑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재계약을 발표했던 그 근처 날짜에 이제 가격이 최저가가 47,900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48,000원 정도면은 신규 진입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신규 진입 선착가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봉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2022년이 되겠네요. 2022년 한 12월 부분의 이제 저점 가격이 44,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4,000원이란 가격 자체가요. YG엔서가 2022년 후반기, 하반기 정도에서 이 가격 부근에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생각해서 이 가격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3,000원입니다. 이 종목 지금 만약에 시세가 다시 한번 48,000원부터 시세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까지 설정을 해보면요. 20일 이동평균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발표에 의해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했던 가격 부분이 53,000원대입니다. 결국 이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3,000원 드리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48,000원에서 해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해 12월 부근 저점 부근인 4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목표 주가는 5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CS 베어링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 계시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CS 베어링에 대해서 실적 추이를 지켜보면서 베팅할 타이밍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투자액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리포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되었다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리포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 주가가 하향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2025년도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었다는 것이 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이제 해당 풍력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미래에 괜찮은 긍정적인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미래의 이제 실적을 앞으로 당겨와서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CS 베어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고금리입니다.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금리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진 건 맞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것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내려간다는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금리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좀 크다는 부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프로젝트나 이제 프로젝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실적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 앞두고 있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주요 고객사인데 이것으로 보내는 물량의 인도 시기가 좀 불확실하다든지 결국은 이제 센티멘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대부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풍력 구매 단가 인상을 한다든지
당장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더라도 풍력 사업에 대한 센티멘트 개선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금리도 인하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 자체 그리고 종목 자체에 대한 개선세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당장 이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그 리포트의 핵심 내용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CS 베어링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에 대한 리포트 내용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삼아가야 할까요? 네, 현재가는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가는 1,540원, 1,580원 정도 이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을 드리는 것은 또 비슷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해당 종목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요. 고점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정폭이 큰 상황이고요. 저점을 대비했을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는 부정적인 리포트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가는 10,000원입니다. 지금 조정을 받아서 60일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매수가 10,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8,800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저점 가격 부분이요. 올해 11월 1일에 있었던 8,840원 정도 되거든요.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시기인데 이 구간에서 반등이 못 나오면은 손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1,400원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121선 터치하고 맞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121선이 큰 이제 가격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는 점 생각해 보면 CS 베어링도 지금 목표가는 11,400원으로 잡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